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23년 거로 내 알고 있어요. 이건 더 깜깜해졌죠? 북한이? 더 어두워졌죠? 10년 전보다. 이런 나라입니다. 도로는 그 나라 발전 수준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경부고속도로하고 외곽순환도로거든요. 이게 120km 속도로 달리는 순간에 찍은 겁니다. 차량을 해볼 수가 없이 많아요. 요 똑같은 순간에 평양 외곽 고속도로 한번 다시 봅시다. 이게 평양 원산 간, 평양 개성 간 교차로입니다. 바로 여기 평양 외곽이죠. 차 한 대 없습니다. 이 북한 인민, 북한 경제력이 어느 수준이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이거 보면 알아요. 달구지를 한국에서는 못 봤어요. 소를 가만 보세요. 소가 뼈가 아롱아롱해요. 그러니까 농민들, 주민들 보세요. 옷차림이 저 수준입니다. 홍수 때문에 떠내려온 인민군이었어요. 판문점으로 냉겨갈 때 사진이에요. 아주 상징적입니다. 미군은 뭐 더 말할 거 없고 한국군하고도 이게 머리 하나 차이도. 지금 최고의 이슈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강국 파견한 건데 북한이 해외에 이렇게 파견한 건 처음이에요. 북한이 한마디로 궁지에 몰렸어요. 돈이 없어요. 러시아에서 군사기술을 받아들인다는데 그 기술을 가르쳐줘도 북한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줘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재료만 주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참 웃기는 나라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뭐 이번에 트럼프한테 횡당했는데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싸움을 하면요. 저도 옛날에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읍인민학교, 성문인민학교라고 신막인민학교라고 내 씨름 선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트레스 하면 격투기를 잘 봐요. 네.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게 어렸을 때도 내가 또 싸움꾼이었어요. 망나니였어요. 사실 초등학교 전에는. 이렇게 마구 때려가지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요진통을 쳐야 되거든요. 그와 같이 북한하고 어찌 보면 이 싸움이나 같죠. 대결이나 같죠. 물론 평화통일이라는 그런 대결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북한을 하나 놓고서 쩔쩔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쉽게 말하면 말기암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이렇게 핵무기 말고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어떤 나라든 간에 기본이 인프라가 있어야 그 발전한 나라입니다. 도로, 그 다음에 전기. 이게 안 갖춘 나라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날구떼도요. 그 날구떼는 거 다 따져보면 다 사기입니다. 과대 포장하는 거, 꽹가리 친다 그러죠. 깡통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북한 실정을 잠깐 얘기를 하고 저런 나라를 어떻게 대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풍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영상이 2014년, 지금부터 11년 전 인공위성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저렇게 전기가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평양 하나만 그렇죠. 평양하고 서울하고 비교해보세요. 그 국력차나 같아요. 이게 11년 전 건데 사실은 전기 전략, 전기 없던 건 1970년대부터 그랬어요. 이거 기록된 것만, 이건 인터넷에 좀 있어요. 자, 재작년 거, 여기서 10년 후에 거 한번 봅시다. 이거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2024년, 23년 거로 내 알고 있어요. 이건 더 깜깜해, 북한이? 더 어두워졌죠? 10년 전보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번엔 도로 상황 봅시다. 전기라는 기본이 안 된 나라예요. 전기가 그 사회의 인프라 중에 기본의 기본이라면 도로는 그 나라 발전 수준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북한도 도로, 교통 이런 거를 나라의 동맥이라고 그래요. 그 동맥에 피가 흐르냐를 해봅시다. 이게 한국의 경부고속도로하고 외곽순환도로거든요. 이게 120km 속도로 달리는 순간에 찍은 겁니다. 우리는 차량을 해볼 수가 없이 많아요. 자, 요 똑같은 순간에 평양 외곽 고속도로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이게 평양 원산 간, 평양 개성 간 교차로입니다. 바로 여기 평양 외곽이죠. 차 한 대 없습니다. 한 대 내가 찾아보니까 화물차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수준차예요. 국력은 경제력과 국방력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력이 곧 국방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 인민, 북한 경제력이 어느 수준이냐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이거 보면 알아요. 달구지를 한국에서는 난 못 봤어요. 지금 북한은 1930년대, 20년대, 한국이 60년대도 저 서달구지 있었지만 그 수준이에요. 그 소를 가만 보세요. 소가 뼈가 아롱아롱해요. 그러니까 달구지 바퀴 보세요. 철바퀴 저거 힘이 없는 데다가 철바퀴 여기 베어링 붙이고 고무 붙여야 되는데 저 보세요. 그러니까 농민들 주민들 보세요. 옷차림이라는 게 저 수준입니다. 이런 경제력을 가져서 여기 4회차예요.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승리 58이라는
변함도 덕천에서 생산하는 승리 58 차량입니다. 여기 연식이 좀 오래긴 하지만요. 북한 대부분 차가 저런 차예요. 그 뒤에 버스는 건 1번째예요. 북한 차가 아닙니다. 저걸 스타칭 돌리는 수준이 아직. 네. 이게 목탄차예요. 지금. 저 위에 탄 사람 오른쪽이가 그 목탄 통입니다. 불 때서 타는 차예요. 근데 일제가 패망할 당시에 목탄차였어요. 북한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그러겠죠. 목탄차 모는 나라는 그 망할 시점에 간 거라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목탄차 모는 사람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 반드시 망합니다. 이미 망한 건데 지금 접수를 안 해서 그렇지. 자, 경제가 이러는데 군인차 한번 봅시다. 그 군사력이 어떤가. 이건 그래도 여군들이 좀 살도 없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군인차거든요. 뒤에 번호가 이렇게 긴 건 군인차예요. 연기 나는 거 보세요. 목탄차입니다. 네, 인민군차가 저 정도예요. 또 다른 거 하나 봅시다. 이게 소련제 지스라는 차인데요. 북한에서 제일 좋은 차가 소련차였습니다. 지금 뭐 중국차로 변하겠지만. 그 다음에 일본차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소련제가 군용으로 이미 갖췄기 때문에 소련제에 다 대부분. 이 지스라는 소련제 앞, 뒤 동력이 전달되는 그 진짜 포차인데 저 연기 나는 건 뭡니까? 목탄차라는 소리예요. 인민군이 저렇게 목탄차 타고 서로 전쟁을 하겠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경제력은 꼭 군사력이라고 군사력도 전무해요. 인민군 사진인데 나는 저렇게 생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나 봤어요. 영화에서. 이 인민군도 저 정도니까 인민들은 얼마 300만에게서 굶어 죽었다. 사진 하나 더 봅시다. 고전에 건 심각한 병사들이지만 이건 정상적인 군대들이에요. 그래도 영양실조 안 걸린 군대들인데 가만 보세요.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만 해요. 그치 일부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 나가는 러시아에 나가는 인민군이 폭풍군단 특수군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키가 작냐. 근데 얘들 비해서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나간 건 그 특수부대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 요 정도 수준이라고. 저기 한 줄짜리는 한 3년 복매는 2년 정도. 석줄은 한 5년, 통줄은 한 7년, 8년 복매는 사람들인데 다 애들 같잖아요. 여기 초등학생만큼도 그 정도예요, 지금. 자, 다른 거 하나 봅시다. 남한군대, 북한군의 미군 한번 비교해. 이거는 한때 한 20년 됐네. 물 따라 홍수 때문에 떠내려는 인민군이었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잘 먹여가지고 또 북한에서 군복까지 보내가지고 판문점으로 냉겨갈 때 사진이에요. 아주 상징적입니다. 미군은 뭐 더 말할 거 없고 한국군하고도 저 개구리 보니까 한 20년 전 복이죠, 저게. 이게 머리 하나 차이 드는 거예요. 저런 군인들이 넘어가면요. 지금 쟤는 세뇌된 것도 있겠지만 또 가족 걱정도 해가지고 다시 가겠다 그래서 보내준 건데 사실은 저런 애들 남한을 다 보여줘야 돼요. 미성년자나 같습니다. 왜냐면은 세뇌교육 받아가지고 자기 판단 능력이 없다고요. 그리고 저런 애들이 그래도 가겠다고 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꼭 수용소 가게 돼 있어요. 왜? 남한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너는 변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환영하고 훈장도 알아주고 적지에 갔다가 변절 안 하고 왔다고 환영하는 것 같지만 북한 당국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너 얼핏 봐서라도 나만 다 보고 온 놈이야. 그러니까 트집을 어떻게 잡냐면 꼭 이렇게 감시하거나 도청기 해가지고 밀정 붙여놓고 있다가 나만 같다는 소리 딱 한다고요. 야, 뭐 나만 괴뢰군이라더니 난 머리 하나 더 크고 잘 먹어가지고 이 소리 딱 녹음했다 보이비에서 이 자식이 말이야. 그러고 초영하면 가족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보내는 게 좋은 건데 그렇다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좀 충분히 보여줘야 된다고요. 너 가고 싶은데 한번 가보라고. 탈북자 만나보라고. 그래서 네가 판단해가지고 그래도 가겠다면은 가라. 너 북한에 가 철업을 가서 가겠다면 가라.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된 2명은 처음에는 갈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나는 한국에 가겠시오. 왜? 많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기 저런 사람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다 보여주고 그게 인권이에요. 저 그냥 보내면 저 사람 꼭 망합니다. 네, 보이부가 꼭 체크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과학원에서도 외국에 좀 과학기술 때문에 외국에 나간 사람들은요.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은 세상을 봤기 때문에 꼭 체크를 했어요. 이 사람 변절할 수 있다. 보이부에서. 자, 이런 북한 실정을 더 말할 거 없는데 저렇게 인민군도 굶어 죽는 북한을 우리가 한 동족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이 남북한이 대출로가 통일이거든요. 지금 남한은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해가지고 건설업, 반도체, 자동차 선진국에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인건비 높아지죠. 부동산 올라가죠. 경쟁 치열하죠. 지금 엎친 데 덮치하는데 출로가. 그래서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지고 지금 300만의 외국 노동자들을 데려다 쓰고 있잖아요. 그 300만 원씩 주는데. 북한 노동자들은 한 푼도 못 받, 1,000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우리 동족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줘도 김정일보다도 1000배 이상의 월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300만 줄 거를 100만 주면은 200만이 남잖아요. 자, 인건비 나고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도 좋아지죠. 남한은 남한대로 좋아지죠. 할 거리 얼마면 전 세계 투자들이 몰려들 겁니다. 북한이 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운동이라는 것이 꼭 불사해서 구원한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남한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악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전쟁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확실히 이깁니다. 핵무기 못 써요. 자기 하나 살라고 만든 거거든요. 김정일 부자가. 그게 못 쓰는 거 겁날 거 없고 북한 내부에서 깨달게 되면은 그거 못 쓰게 하고 오히려 그거 쓰려다가 오히려 죽어버릴 거예요. 자, 대북 정책을 그래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통일 정책, 북한군 운동이든 대한민국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하려면은 통일이 유일한 출로인데, 자, 그래서 대북 정책을 세우고 통일부도 있고 지금 군사예산 쓰고 하는 돈을 쓰는데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을 변화시키려면은 저 김부자, 김정은 3대 세습만이 만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신정 정권, 신이라는 것은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 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짓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개방을 못해요. 일제를 쥐가 타도해서 나라를 독립시켰고 백산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김정일은 거기서 태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운영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대북 전략에서 북한이라는 상대를 알고 우리를 알고 그래야 백전백승한다고 그러잖아요. 백전백승보다도 더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전백승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방법도 또 싸우지 않은 방법을 적용하고서는 정문을 뜰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산권이 증명된 겁니다. 소련이 미국이 침략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내부에서 무너졌어요. 중국이 등서평이 소련이 공격해서 무너졌습니까? 그거 변화했습니까? 미국이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변화된 거예요. 북한도 평화통일, 우리 전쟁하면 안 되죠. 같은 동지에 더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주가 떨어지고 또 그래도 피가 좀 흐른다고요. 북한 사람은 더 많이 죽겠지만 그래도 동족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평화통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평화통일 방법을 꼭 김부자 3대스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정 정권입니다. 황정의 비서는 왕조 세습 정권인데 맞긴 하지만 정확한 대리입니다. 왕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신정 정권입니다. 그거는 헌법 외에 당의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 외에 진짜 헌법은 당의 10대 원칙인데 거기에 수령님이 신조와 신격화하고 그 말씀을 무조건성 절대성으로 받들라. 신입니다. 그 신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하고 대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보여줬고 이 자체를 분석해 보세요. 신인데 어떻게 오류를 인정을 합니까? 그것도 거짓말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방향을 오죠. 신매, 저 신정하는 외에 밑에 북한 주민들. 뭐 꼭 주민이라니까 그냥 노동자는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김부자 외에 모든 간부들 포함 북한 주민들. 여기에 방향을 돌려야죠.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느냐? 힘? 알아야 힘이 나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삐라를 받기 때문에 그 충성 문자가 샹하고 왔습니다. 북한 김부자 외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정확히 알게 되면요. 물론 간부들 많이 알아요. 그런데 밑에가 깨나요? 어떻게 눈치대서 해야 되겠는데 밑에가 너무 무지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들을 향한, 그러니까 김부자 외에 북한 사람들을 향한 정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향한 사람들한테 무기를 갖다 주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도 자극되는 게 안 돼요. 정보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소련이 그래서 무너져요. 소련이 무너졌을 때 소련의 최고학자인 그분은 김성대학도 나오고 레닌그라드 나온 소련도 살아보고 북한도 경험해보고 온 국민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소련 붕괴는 라지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 경험자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경험하고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북한은 그거 알아가지고 라지아 그래서 없앤 겁니다. 인터넷에서 죽어도 안 열어요. 행복이 너무 높죠? 라지아하고 인터넷 절대 안 엽니다. 왜요? 거짓말, 우상이 무너지니까. 거짓 우상이 무너질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김부자 외에 북한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줄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은 아니에요. 평화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드론 띄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전쟁입니다. 풍선은 이건 평화적 수단입니다. 풍선으로 라디오 방송. 사실 라디오 방송도 효과는 떨어집니다. 라디오까지 달아서 풍선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사람은 방송만 하지 풍선으로는 라디오도 안 보내, 삐라도 안 보내요. 라디오가 없다는데요.
인터넷 막아놨다는데요. 라디오 왜 없느냐? 삼방송, 유선방송에 당국권만 딱 듣게 되는데 북한이 어떤 나라라고 외부 소식 들어올까봐 무너질까봐. 우리가 그러니까 이 폐쇄가 특징이에요. 그다음 수령 우상화가 신정시킨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폐쇄하고 우상화가 특징이니까 그 거짓말을 맺는 거예요. 전략이 뭡니까? 폐쇄를 뚫어가지고 이 우상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전략이에요. 여기 대북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 김부자한테 매달린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을 향해서 폐쇄를 뚫고 들어가는 게 풍선이로구나. 이거 레이더에 안 걸립니다. 열이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 추적, 소리 추적, 육안 추적이 안 돼요. 5,000m 떠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스텔스 기기입니다. 아주 싼 10만 원밖에 안 되면 3만 자, 세계 군을 도포시키는 삐라를 볼 수 있는 개발한 그거예요. 비행기 한 대만 해도 지금 막 5천억, 1,000억이 막 넘어가요. 이거는 10만 원 가지고 세계 군을 뿌릴 수 있어요. 전투기는, 무기는 전쟁 때 쓰는 거지 이건 평화시에 쓸 수도 없어요. 낭비나 하지. 이건 평화시에도 싸게 쓸 수 있어요. 풍선은 그 자체가 또 구제물자예요. 비닐 있잖아요. 한 11m, 12m인데 그 주민들이 얼마나 창문에 유리가 없어가지고 비옷도 만들었어. 귀저귀도 만들었고 너무 좋아한다고요. 하나 버릴 거 없고 싸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북한의 특징은 폐쇄예요. 라디오 인터넷에 없는 유일한 나라니까 그 근간에 신정이다. 세상에 인간인 수령을 신화시킨 건 북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없습니다. 알라해도 내 위에 알라라고 하지 자기 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폐쇄를 뚫어가지고 거짓 우상을 신정을 까발키는 거예요. 여기 대북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폐쇄를 뚫으려니까 풍선밖에 없는 거예요. 라디오 달아서 우리 라디오 방송도 효과가 있게 하고 삐라 달아서 직접 보게 하고 USB 들어가지고 영상 삐라가 되게 만들고 이 디지털 삐라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우리 정부는 정치적으로 저음은 안 보내고 했다 말았다 좌파 같다 싫어하니까 못하고 내가 연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해냈습니다. 2003년 시작해서 2005년 3년 연구해가지고 지금 20년 날리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오해를 해요. 이 사기꾼들 때문에요. 제걸 보고 가지고 떠드는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우선 왜 사기꾼이 나면 함부로 남으려고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 보여줄게요. 이거 하려면은요, 그 수소라는 풍선세, 거기 불에 가장 잘 타고 압축성 180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법치사에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가스 안전 자격증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 하는 건 다 사기꾼입니다. 불법자예요. 그 다음에 풍선을 개발한 건 제가 특허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중에 알려진 거, 언론에 알려진 거 전부는 잘못 만든 겁니다. 실개에서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 전부에서 뺑뺑 묶어요. 거기다 구워 쓰고 이건 전부 사기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보수당 하태경 의원이 경찰청 조사자료하고 기상청 조사자료 근거해가지고 전부 남한에 떨어지고 바람만 뿌린 거는 이 떠드는 단체다. 제일 잘 알려진 나보다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탈북자 하나. 말 안 해도 잘할 겁니다. 합의상도 받고 대국민 사기꾼입니다. 얘 때문에 몽땅 다 지금 남북관계 가지고 지금 남북 회담 싸우면서 폭파되고 계속 주민들이 지금 싫어하고 걔는 우정 싸운다고요. 제가 싸우는 거 봤습니까? 주민들하고? 내가 딱 떠들며 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좋은 대북 진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대출로가 열리는 이런 대북 전략의 핵심적인 운동이 이렇게 왜곡되는 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기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론도 이 방송에서 정확히 저를 청해서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심리전이기 때문에 조용히 합니다. 우린 오른상을 왼손을 머리에 하게 해요. 절대 주민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담배 피워서 조용히 하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는 대북 풍선은 진짜 북한 동포를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적경지의 주민들이 풍선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생업에 지장이 있고 정말 나쁘다. 여러분 그 불안과 생업이 지장과 관광객 끊어지는 게 누구 때문에? 북한 당국이 도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요. 대북풍선을 통해서 북한 스님들이 깨어가지고 소련처럼 서로 알아서 붕괴되고 중국처럼 자체를 개방하게 되면 그 악의 근원이 없어져요. 그러면 영원히 국경주민들은 안전과 평화와 관광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통일되면은 국경지대가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겁니다. 파주, 강화, 연천 지역에는 통일되면 반드시 개성이 통일수도가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지리적으로 가장 중심이고 역사적으로 가장 있던 개성입니다. 평양 통일수도하다면 남한 사람 좋아하겠어요? 또 서울 하자게 되면 북한 사람들 우리가 2등 국민이야? 그러나 개성하자면 북한 땅에 북한 사람 쌓는 거로 되잖아요. 파주, 강화도, 연천, 철원 사람들 금강산 다 개발되죠.
관광객 타격. 여러분들 정말 이 운동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한을 무너뜨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땅값 올라가고요. 가장 핫한 지역에 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울 거는요. 그 떠들고 하는 사람 정말 이건 사기꾼들입니다. 이거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언론도 이런 사람들 자꾸 진짜인 줄 알고 진짜와 가짜를 가리지 않고 자꾸 언론 보다는 이게 언론의 문제입니다. 우리 진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것도 같이 보내줘야죠. 이 방송이 지금 절청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 기회를 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평화적인 운동이고요. 정말 북한 동포를 구원하고 대한민국, 남한도 잘 살아가, 남북한이 잘 살아가는 제2의 한강의 기적. 나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정말 한반도에 진짜 제2의 대동강 기적, 한강의 기적이 합쳐진 대출로가 열린다고 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되는데 뭐 그렇게 무기 만들 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이걸 비유하는 거 하나 더 간단히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어렵게 설명해서 제가 그 만화가 있어요. 최홍만 같은 큰 진짜 골략 같은 장사가 있어. 근데 어린애하고 지금 이 담 녹소는 닭털 넘기는 내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홍만 같은 힘센 사람, 키 큰 사람이 그냥 시켜 집어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잠수함도 말아야 되고 항공모함도 만들어야 되고 뭐 우리 비행 전투기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북한을 압도해야 된다. 물론 압도되는 것 같지만 안 넘어가잖아요, 북한이 지금. 근데 어린아이가 닥터를 넘는데 안 넘어가.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넘어가. 북한하고 김정은 3대 세수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근데 저 어렵게 북한 그런 하는데 어린아이가 손바닥에 이렇게 닥터를 놓고 후 하고 불어넘겼어요. 닥터 우리 풍선입니다. 농업용 비닐입니다. 이 종이 비닐 인생 이게 돈이 얼마 드니까 훅 넘기면 돼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진리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바보 같아도 김정일이 백천에서 안 태어났구만. 김일성은 뭐 소련 군대에 있다 왔지 총 한 방 안 쏘고 미국이 오히려 해방시켰네. 아니 전쟁의 참혹은 김일성이 했구만. 아니 그 3대 배뚱땡이 준호이 뭐 잘나는 게 있어. 중학교 때 뭐 준호이 무슨 군사학교 나왔어. 뭐 사회생활을 했어. 30살짜리가 뭐 한다고 큰소리 치고 할아버지들 앞에서 큰소리 치고 있어. 이야 이씨 잘못됐구만. 한두 사람이 알아야 다 알아보세요. 무너지죠. 누가 만세 불러요. 에? 남을 공격하라고 하면 보당 부르는 사람은 북한 사람 아니에요. 총 쏘는 것도 북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깨보세요. 김정일 제거하는 게 낫지. 예? 여기 잘못이 뭐가 있어요? 미국은 해방의 은인인데. 이렇게 쉬운 거예요. 닭털 넘기면 되는 게 후 하고. 근데 이걸 몰라요. 여기 기라성 같은 미국 대북 정책 무슨 일본 무슨 대한민국은 뭐 통일부도 엄청 수천억을 써요. 밤낮 김정은 만나는 연구만 하지. 그 북한 주민들 깨닫게해서 삐란장 날리자고 오히려 삐란 못하게 하려고 그냥 통일부는 난 해체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요. 살겠다고 너무 탈북자 잡아서 몰래 잡아당기지 않나.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우리 남한 사람도 막 불태워 죽였어 북한이. 그래도 뭐 감추려고 그러고 월부 가려고 했다고 이렇게 감추고 말해. 네? 쌍욕을 먹으면서도 그냥 북한 김정은하고는 된대. 어디 가서 트럼프 대통령님 됩니다. 전략이 없으니까. 난 뭐 정북 좌파 영하고 싶지 않아. 전략이 없다. 머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돼요? 안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이게 내가 얘기한 겁니까? 내가 문재인 대통령 좌파 정권 미워서 얘기하는 겁니까? 북한이 얘기한 거는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특등모절이라고 했어요. 그 김여정이랑 폭파시키고 지금 금강산 거 지금 다 뜯어가죠. 개성공단 거 다 뜯어갑니다 지금. 그런 악에 아무리 매달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준데도 아직도 못 깨달아요. 3대 세습적 김정은 정권하고는 안 되는구나. 이제라도 정권이 되잖아. 이 윤석열 정권도 똑같았어요. 들었는데 무슨 대담한 담대한 통일 정책 해가지고 북한하고 공존하는데 어떻게 공존이 돼? 대화도 안 된다는데. 정북 좌파하고도 안 와갔다는 게 북한이 딴 나라로 살자. 그런데 어떻게 대화가 되냐. 윤석열 정권도 똑같아. 대북 정책 고리 없어요. 북한 말로 전략이 없어. 철학이 없어. 북한 주민들 정이 한 장 날리는 걸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난 무슨 그 머리들이 계엄령에서 될 일이에요. 아니 난 좀 계엄령을 할 그 정도라면 저 북한 김정일 한번 적쳐버리겠어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전략이 없다. 너무 단순한 건데. 썰은 역사가 보여졌고 공산 역사가 보여지고 중국 베트남이 다
자체에서 깨달아가고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그게 개혁 개방되니까 그래 된 거예요. 개혁 개방을 북한은 죽어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방을 안 하니까 풍선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싫어하는데 그러면 군사훈련도 하지 말지 뭐. 북한이 미군 나가라면 내보내시지 뭐. 군사훈련도 하지 말고 스텔키스 그것도 사오지 말고 어디까지 들어줄 거예요? 아마 잡아먹일 때까지 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전쟁 겪고도 모르겠어요. 할 건 해야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 조용히 하면 된다는데요. 아무 문제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면 저 무서운 놈을 아예 없애면 영원히 평안해 안전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만 저는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고 자꾸 대풍선을 자꾸 불안을 일으키고 남북강 해치고 적격 주민들도 안전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안전하게 만드는 거고 영원히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영원히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최근 러우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최고의 지금 이슈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 파견한 건데 북한이 해외에 이렇게 파견한 건 처음이에요. 저렇게 많은 수가요. 그 북한이 한마디로 궁지에 몰렸어요. 돈이 없어요. 쉽게 말하. 어떤 분들은 뭐 러시아에서 뭐 기술, 군사 기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켓, 대륙간 로켓 진입 기술이 없어서 그런다. 진입 기술이라는 게 그 재질입니다. 앞에. 재질인데 그 기술을 가르쳐줘도 북한은 못합니다. 재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줘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재료만 주는 거죠. 끊으면 또 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북한의 기술이라는 게 자동차 트랙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1958년 생산됐어요. 썰연째 뜯어 고쳐가지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전 세계 팔아먹는 거고 북한은 아야 뭐 지금 목탄차 타고 다니는 형편 됐고요. 그렇게 먼저 시작을 했어요. 헬기도 68년도에 처음 생산했어요. 우뚜반병이라는 양날개 복엽기라고 있죠. 썰연째 우뚜바하고 썰연째 실이라는 그 따서 김쌤이 명령하니까 하긴 했어요. 과학자들이 참 고생스럽지 하라니까 한 건데 다 어디서 문제냐면요. 모방해서 설계해서 붙이면 돼요. 뜨기도 떠요. 어디서 안 되냐? 이 재질이 문제예요. 이 재질. 그 다음에 열 처리 기술입니다. 똑같은 재질에도 열 처리가 다르면 강해지고 약해지고 이게 또 끈기도 있고. 이거를 기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없으면 사와야 되는데 폐쇄하니까 가질 수 없고 돈도 없고. 이게 그래서 헬기가 올라가다 이 곡축 있죠? 비행기 뿌르뿌르. 이게 떡 부러져서 그 과학자가 죽었대. 우리 반도체공학부 학부장이었어요. 김치공대 갔을 때요.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시도는 농업도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종자가 미국 수준이에요. 근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은 시스템 바꾸기 전에는 대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 경제 절대 안 됩니다. 공정영역 안 돼요.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나아요. 망하도록 그냥 해놓고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도 IMF 동의에서 체력 개선한다며 망할 건 망하고 살아남을 건 살아야 그건 살아가는 거죠. 예, 이런 문제인데 돈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있고 군사적으로 조금 도움받는 건데 기본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이 북한 청년들이 현대 기술 앞에서 폭풍문장에 아무 날뛰어도 이 무인기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겨우 잡힌 거는 딱 2사람이에요, 지금. 생포된 사람. 내가 북한군 파병됐을 때, 우크라이나 여기 한국 대사관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건의를 했고요.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 실정을 잘하니까, 저 얼마나 불쌍하냐. 저 개죽음 당하는데, 우리가 삐라 같은 거나 방송 불어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다 돌려오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정부는 그것도 개입하기 싫고 러시아 관계도 있어가지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참 웃기는 나라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뭐 이번에 트럼프한테 지금 팽당했는데 그분이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군을 잡으면은 우리 포로 교환할 때 그 숫자를 채워서 우리 우크라이나 병사 보내겠다. 이게 소탐 대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군 쪽에서 지금 저절로 항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상당해가지고 정신 이런 거 딱 2사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에서는 원래 포로병이면은 반역자로 본다고. 자포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보는 데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잡히면은 항복해봤자 도로 냉긴다는데 자살하는 게 낫잖아? 자포하는 게 낫잖아? 이렇게 돼서 지금 항복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국회의원도 가고 뭐 누구도 가고 언론도 간다는데 좀 이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죠. 이 탈북자들이 3만 5천 명이 와 있는데 대북비라 그러는 사람이 20년 동안 심리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얘기하기 좀 전달하라고. 저 사람들 싸우지 않고 우리 국민 아니냐. 얼마나 불쌍하냐. 그 무인기 시대에 그 총 들고 더불어 걸어다녀가지고 싸우는 군대인데 인민군이라는 것이 러시아 군인들이 뭐 세계 최고로 알더니 그들이 너무 죽어 자빠져가지고 안 나가겠다니까 대신 북한군들 보내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탈북자들 방송하고 삐라 뿌리게 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해요. 너무 비극적이라고. 그래서 지금 겨우 부상당해서 얼거리 한 명, 세 명이었는데 하나는 하루 만에 죽었죠. 완전히 너무 심각해서 사실 항복한 포로가 없어요. 자절로 항복한 사람 없다고. 이 정도를 맞는 거는 남북한 지금 통일 정책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에 대한 전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왜 강력히 못 얘기해요, 우리 정부가. 당신들 우리도 그래도 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주는데 그거 싸우지 않게 하는 게 당신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죽지 않냐,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그 피 터지게 싸울 게 있냐, 저들을 다 오게 되면 러시아들도 꼼짝 못 하겠는데 이걸 안 해. 우리 정부도 안 하고 우크라이나 대사관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여기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병사들은 수만 명이 죽고 굶주리 있고 온 국민이 지금 토탄에 빠져 있는데 여기 와서 여자 만나러 가라면 어느새 갔을 거야. 이거 얘기해도 나 한 번 찾는 적이 없어요. 대북 풍선 심리전을 20년간 탈북자인데도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정이에요. 저러니까 지금 미국도 답답한 거야. 저거 언제까지 도와주겠냐 이거야. 엿먹을 만하다고요. 지금 이제 당장 우크라이나 전에서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심리전이라는 건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는 방법으로 대체로 가야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대로. 이게 가장 아쉬운 겁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감옥과 쓰레기장을 방문한 이유와 크게 충격받은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가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남한 특히 내부에 나간다는 건 달나라에 가기보다 더 힘든 폐쇄사이거든요. 특히나 남한, 우리 동족이 산다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또 우리 아버지는 또 남한 출신이지. 그러니까 남한에 와가지고 얼마나 모든 게 궁금하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에는 여자 남자 교육이 없고요. 갈라서 혼합반이라고 하는데 혼합반이 아니에요. 여자 중학교에 따라 있고 남자 중학교에 달아요. 성교육이라는 걸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연애 거는 거를 간첩 잡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에요. 그 처녀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자 가슴이 큰 줄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첫날 밤 깜짝 놀랐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인 보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하고 처음 잡았는데 그 왜 젖이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웃어 죽으려고 그랬대. 놀라기도 하면서 왜 젖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처녀 가슴을 못 본 거예요. 처녀들은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없는 줄 알아요. 꽁꽁 싸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모양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좀 그렇게 좀 되긴 했지만요. 그 정도로 남한도 그렇게 폐쇄사에서 볼 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란 것처럼 처녀 젖가슴도 크다는 걸 보고 내가 놀란 것 같지 그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남한에 오면서요.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런지 여기 조사관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물론 조사관들이 그 한 게 질문의 첫째인 것 같아요. 너 당신 남한에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가서 뭘 제일 가보고 싶으냐? 그 질문을 거의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하니까 이야 당신 같은 탈북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그 대답이 뭐였냐면은 뭐 일반 사람 같으면 63빌던 가봅시다. 뭐 롯데호텔 가봅시다. 뭐 어느 집에 가봅시다. 뭐 부잣집 가봅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남한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감옥하고 쓰레기장이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왜 그러냐 물어봐요. 그래서 그랬죠. 그 나라에 쓰레기장 가보면요. 그 경제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절대 썩이지 못하는 거 한다고. 우리는 북한에서 하도 그 걸치에 북한은 이렇게 세트장처럼 거짓말하는 나라거든요. 외국 손님 오게 되면 그 앞에만 캐시하고 좋은 사람 절대로 마음대로 취재를 못하게 해요. 그런 게 우리도 그렇게 거기에서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가 한 거죠. 진짜 이 나라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는 쓰레기장 가보면은 그 경제 생활 수준을 절대 속이지 못한다. 감옥은 우리가 보려 한다면은 감옥을 보면은요 그 나라의 인권, 민주주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죄된 자들을 가둬놓은 것에 그 대하는 걸 보면요. 죄진 놈 한데도 어떻게 대하는 거 보면 그 나라 수준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겠다고 그랬어요. 실제 가봤어요. 감옥은 차마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후에 내 사회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 탈북자들이 범죄율이 좀 높아요. 북한에서 좀 막 살다 와가지고 그 친구 하나 갇혀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봤는데 와. 감옥 죄수, 이렇게 경찰하고 죄수하고 있는데 간수라고 하잖아요. 간수란 말 개원이라고 그래. 개원하고 죄수하고 이렇게 봤는데 죄수가 경찰보다 더 뚱뚱하고 뭐 내가 깜짝 놀랐다는데 뭐 꼭 경찰도 뚱뚱하겠지만 젊어서 그런지 경찰들은 정상인데 감옥에서 더 뚱뚱한 거 얼마나 잘 먹였으면 더 말아껍죠. 감옥 안에서 텔레비 마음대로 볼 수 있고요. 뭐 여자
라체 사든지 보기 만들고 뭐 그거 가지고 다 타질 않더라고. 외부 차입도 하고. 심지어 뭐 남한의 간첩으로 내려왔던 장기수들 다 돌려보냈을 정도니까 뭐 더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장 가보니까요 뭐 돈 주고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저는 뭐 중고 자동차, 중고 트랙터, 중고 포크레인 부자입니다. 그래서 싸게. 예, 저는 또 기계를 알기 때문에 엔진은 다 좋아요. 북한은 엔진이 나빠서 문제거든요. 근데 엔진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알아서 보더니 엔진은 국가에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매연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은 국가가 보장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장난다는 부품에 뭐 포크레인은 그렇게 비싸다 5천만 원이라고 해도 앞을 것도 안에 1,000만 원 주면 정부 살 수 있어요. 다 보면 유압관 같은 거 부품이거든요. 그 부품한테 가면은요 그 10만 원 안짝이에요. 그 기름칠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또 몰라서 그러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는 돈이 뭐 있어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부자예요. 그만큼 여기는 중고만 가지고도요. 쓰레기장에 버리는 자전거 그 옷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얼마나 고급인 다 저 사실 이거 다 누가 준 겁니다. 넥타이는 우리 미국 유니언 목사님 전에 나왔는데 시애틀 갔을 때 선물인 거. 왜요? 하는 문제 없습니다. 핸드폰 하나는 내가 새 거 사요. 왜냐하면 이건 기기이기 때문에 과학자니까 그건 알죠. 핸드폰하고 컴퓨터만 새 거 사고 나머지는 다 준 겁니다. 그만큼 내가 이 사회에 충격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생각을 가진 게 뭐냐면요. 야 통일돼도 걱정 없겠다. 통일 비용 줄 것도 없어요. 남한에 지금 창고에서 넘치는 그 관리하라고 몇 천억이 나간대요. 남는 쌀 그냥 보내면은 좀 1년 묵은 거라도 그냥 보내면 북한은 억수 먹던 사람이 2판 먹잖아요. 여기는 창고비 수천억 전략되고 여기 중고 보내면 단번에 일본 같은 수준이에요. 한국 사람 옷이 일본 수준하고 같아요. 네, 앞서면 앞서 있죠. 자전거, 뭐 이런 거 여기서 아예 쓰레기 같은 것 좀 거기 농작들 막 버려요. 나는 그 당근에서 있잖아요. 그 수백만짜리 그 안마의자 막 버리는 거 보면 나 그거 몇 개 갖다 놨어요. 그리고 덜침대 있잖아요. 한 300만 원 덜침도 그냥 가져가시라요. 이야. 잘 사니까 그렇겠죠. 그 사람 골치 아프니까 뭐 돈 주고 팔 수 있겠지만 아예 빨리 처리해 집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런 거 몇 개 갖다 놓은 거뭐나 이번에 300만짜리 산다는데 내가 돈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공짜로 갖다 놨다는데 이것만 북한에 보내줘도 북한 지원 끝납니다. 걱정 통일 비용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공짜가 아닙니다. 일거리를 주면 돼요. 통일되면 일거리를 주면은 그 사람도 월급 주잖아요. 여기 350만 원이 평균 월급이라는데 북한 사람들 100만 원만 줘도요. 김일성 김부자 줄 때보다 1000배 이상의 월급 주는 것 같아요. 1,500배인가. 우리도 1,000원밖에 안 되니까. 월급이 1,000원 한번 상상해 보세요. 350만 원 월급인데 남한이. 북한은 우리도 1,000원밖에 안 줘요. 그거 못 받는 사람들이 70%, 80%. 그러니까 공짜로 일 시키는 걸 같아요. 배급도 안 주니까 거기서. 그러니 일거리만 줘도 북한 사람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람 가난 구제는 일거리를 주는 것이 진짜 복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통일되면 다시 다 건설해야 돼요. 안전 규정 하나도 안 맞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술과 이 자본과 우리 동포에 남는 거 공짜로 버리는 거 많고 또 여기 저 농업도 있잖아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지금 남한은 지금 거름, 똥오줌이 남아가지고 바다 갖다 버리는 정도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 땅이 다 산성화됐거든요. 척박하거든요. 그거 갖다 줘도 10년 안 줘도 될 거예요. 거름이 넘친 거 바다에 버리지 말고 북한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통일돼서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남는 거 버리는 것만 갖다 북한 사람 한순간에 우리의 한 절반 70%는 쫓아와요. 왜 우리 입던 거 주니까. 우리 타던 거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리에서 인건비 전략돼 있죠. 남북한이 합쳐가지고 국제 경쟁력은 통일이에요. 통일. 우리가 좀 거기까지 나갔는데 제가 그런 사소한 남한의 현상들을 보고서는요. 야 안심도 놓였을 뿐만 아니라 한쪽 땅만 다할 뿐만 아니라 통일돼도 걱정이 없다. 그걸 다 본 겁니다. 한국 노숙자 거지와 북한 꽃제비 거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 제가 한국에 가장 어렵다는 것이 노숙자 아닙니까? 어찌 보면 뭐 북한식으로 하면 꽃제비 비슷한 건데 뭐 여기는 어린애가 이렇게 구걸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국가가 없어 어린애들은 아야 그래서 다 교육시키는 거니까. 근데 어른들이 그런데 제가 서울역에서 그때 북한 인권 때문에 시위를 하러 나왔는데 노숙자가 하나가 자꾸 와서 뭐라고 그러길래 그분한테 가니까 돈 좀 달라 해서 10,000원 지어주면서 왜 이렇게 나왔냐 들어놓고 노숙자한테 가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옛날에 사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돼지 목장 수천 마리 길렀대요. 근데 병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싹 망해가지고 거기에 멘탈이 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노숙자 생활한다고. 알고 보니 옛날에 큰 사장이었어요.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
멘탈이 나가서 그런 것이지 뭐 집안에 뭐가 없어서 뭐 밥 먹을 게 없어서 나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가니까 그래요. 미국 백화관 앞에도 하우스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비닐방목. 미국 사람들 보고 왜 이렇게 미국이 잘 사는데 저 사람들 좀 덜 보지 않냐니까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아파트 멋있게 놓고서는 다 살라고 하게 되면 한 달도 안에서 다 정신 나간대요. 자기는 노숙으로 사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저것도 인권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저기서 좀 마약하고 범죄에서 좀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인데 저걸 강제하기가 북한 같으면 싹 잡아나와요. 적처가수라도 잡아냈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이죠.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여기서는 절대 굶어 죽지 않은 나라예요. 때로 성공하면 성공했지. 저도 덴북에 온 지 30년 꼭 됐습니다. 95년도 왔으니까. 꼭 30년입니다. 내가 2월 18일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온 지 지금 한 달. 꼭 30년이네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삼육대학에 유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도 삼육대학 신학대학원 다녔는데 대학원 다녔죠. 근데 그 집에 놀라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저 강릉수목원에 사시는데 집도 크고요. 차가 승용차, 화물차, 트랙터, 경운기, 오토바이 있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고. 괜히. 그래서 나는 그때 야 이분처럼 살려면 나는 언제 그렇게 될까 까마득하게 보였어요. 30년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글 쓴 것도 있어요. 그 최고의 기자인 조갑디 작품에 이 글이 올라갔는데 30년 된 다음에 총알해 봤어요. 제가 그 UBS보다 제가 더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땐 까마득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탈북자인데도. 근데 제가 무슨 직업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유교수보다 잘 살게 됐냐면 아까 조금 설명을 한 건데요. 나도 뭐 풍선하려니까 자동차가 지금 석대예요. 3.5톤, 1.5톤, 1톤 트럭이 있어요. 4륜 구동차리. 승용차는 사실은 내가 신변 경호 차량이 있어가지고 자가용이 필요 없어서는 안 사는 거지만 차가 석대예요. 트랙터 73마력짜리 가지고 있어요. 포크레인 공투를 가지고 있어요. 오토바이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 석대예요. 근데 아까 이걸 돈 있어서 한 거보다는요. 아까 그랬죠. 기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쓰면 했는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중고 싸게 사가지고 요거 엔진은 좋으니까 부품들 착착착 고쳐가지고 정비 따가니까 완전히 뭐. 나는 한 1,500 내지 2,000명의 보이지 않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마력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 능력이 리보다도 더 세요. 북한 리에 천리마 28이라는 두기통짜리 퉁퉁퉁퉁 하는 트랙터가 한두 대 있거든요. 나는 73마력짜리 4기통짜리 가지고 있어요. 부릉부릉부릉 하는 거야. 그러니까 73면 28마 거의 3배나 마력수 센 걸 내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속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리를 초과해가지고 트랙터를 보면 리를 초과했고요. 군에서도 저를 따라오는 북한군이 거의 없어요. 내가 김정숙 군의 최종 있다 탈북했는데요. 그 김정숙 군이라는 김정일 엄마 이름 딴 김일성 첫째 분 이름 딴 중요한 표본에 모범된 군인데도 포크레인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개인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서 굴착기라고 하는데 공투. 그걸 별걸 다 합니다. 씻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그러니 내가 탈북해 와가지고서 직장도 안 다닌 사람이에요. 사회운동만 한 사람이에요. 물론 제 수입원이 강연을 많이 하고 세미나를 많이 해서 그 강연비 물론 제가 돈을 안 쓴 건 있어요. 술, 담배 안 먹죠. 막말해서 여자질 안 하죠. 그러니까 돈이 나갈 데가 없었죠. 중고 쓰죠. 중고기계 사죠. 그러니까 돈이 쓰지 않으니까 안 나간 것도 있지만 근검절약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뤘다는 거죠. 그 유교수보다 더 잘 살았죠. 결국은 그 유교수는 오히려 더 저보다 안 됐어요. 그 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그걸 또 담보를 해가지고 쫄딱해가지고 나하고 완전 그게 그걸로 돼버렸어요. 하우스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기회가 있는 정말 좋은 사회라고. 저는 돈을 안 벌어서 별로 하지만 내가 원하는데 중고를 사다 가지고 부품 착착착 맞춰서 한 거예요. 했어요. 그분보다 더 부자가 됐다는데 북한 군보다도 더 부자가 됐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국이 지금 선진국 중에서 제일 자살이 없다는데 북한을 좀 바라보면은 여기가 얼마나 정말 사업하다 망해서 자살해 죽을 만큼 얼마나 고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주세요. 저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35,000명 탈북자들 저도 그 한 사람인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기는 아무리 망했다 해도 그 망했다는 신청을 해서도 구제가 되는 거고 아무리 거지가 돼서도 노숙자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자가용차에서 번개탄 피우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한강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북한을 한 번만 다시 돌아보시라고. 그러면 새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맨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훨씬, 자, 저는 러시아 말 배워 영어 한마디 모르고 왔어요. 예, 뭐 컴퓨터도 모르고 자동차도 몰랐고 다 운전해 다시 해가지고 여기에 부자 됐던 사람보다 더 잘 살아졌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